손바닥 무게만큼만 살짝 접촉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라스 책에서 나온 대로 하게 됐다면 손의 뒤꿈치 부분과 앞꿈치 부분에 흉골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골을 약간 구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게가 아니라 슬쩍 방향성만 가지게 양쪽의 흉골을 밑에와 위에를 살짝 모아서 구부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흉쇄어들근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오죠. 그러면 쇄골지의 외측에다가 쇄골과 만나는 외측 삼각형 지역에다 내 엄지손을 살짝 갖다 꽂아 놓습니다. 가볍게 발방향으로 살짝 손만 올려놓고 엄지손만 올려놓고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흉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흉곽이라고 하면 흉골에 있는 늑골, 흉골, 뒤에 척추 또는 전통적인 구조물은 아니지만 쇄골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흉곽을 이루고 그게 흉강을 이루게 되죠. 흉강 안에는 이제 거기에 맞는 장기들이 이제 심장, 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관절면들을 좀 살펴보면 뒤로 돌아가면 늑골은 척추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면이 두 개를 갖죠. 횡돌기와 또는 추체와 두 개의 척추의 두 개의 관절면과 관절면을 가지게 되고 앞쪽으로는 흉골하고 관절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흉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곽이 가지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을 알아보기 전에 늑골에는 어떤 구조물이 있는가? 늑골 사이사이에는 늑강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늑강근 또는 내늑강근들이 겹쳐서 늑골과 늑골 사이를 이어주게 됩니다. 근육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층으로 내측과 외측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엮여서 늑골들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쪽에서는 흉막을 통해서 늑골을 다 싸고 그 흉막이 심장을 싸고 심막을 이루고 있고 또는 폐를 싸서 폐막을 이루고 있고 또는 기관지하고도 싸고 있고 식도하고도 싸고 있고 위로 올라와서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목 쪽에 있는 경추 근육들, 사각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근육들하고 흉쇄어들근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싸져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두개골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흉곽의 움직임이 두개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밑으로 골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반까지 그 이어짐은 좀 횡격막에 의해서 붙어 있는 다리 또는 횡격막으로 흡수되는 요근이라든가 요방형근을 통해서 근육적으로 보면 골반으로 이어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바로 심장하고 같이 중심근을 통해서 이어져서 심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근육, 막들, 골격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 존재하고 기능을 하게 하고 형태를 유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대 쪽으로 보면 앞에 늑골하고 흉골하고 이어주는 인대들도 이렇게 인대 조직들이 흉곽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척추에서도 늑골하고 척추하고 연결해주는 인대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물을 현수시키고 이어짐을 가지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움직임을 좀 보면 펌프 핸들하고 버켓 핸들하고 캘리퍼의 움직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퍼 위쪽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지배적으로 펌프 핸들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펌프 핸들은 이런 움직임이죠. 앞뒤로. 자, 흉골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이렇게 퍼는 그 옛날 저기 있죠. 이렇게 하면 누르고 올라가는 이쪽이 흉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흡기와 호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 어퍼 쪽에서는 이런 펌프 핸들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자 중부로 내려오면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버켓 핸들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자 미들에서는 버켓 핸들만 상부에서는 펌프 핸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섞여서 일어나는데 상부 쪽에서는 주도적으로 펌프 핸들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버켓 핸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더 많은 양으로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부 쪽에서는 특히 부유늑골인 12번, 11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움직임이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캘리퍼의 움직임. 내전시키고 외전시키는 캘리퍼의 움직임. 그래서 흉곽에서는 상하, 좌우, 상하의 움직임, 펌프 핸들과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버켓 핸들의 움직임, 좌우, 그 다음에 내전, 외전에 관련된 캘리퍼의 움직임이 하나의 흉곽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마시고 들으실 때마다 흉골, 늑골, 척추의 움직임이 지금 말씀드린 이 움직임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상부 쪽에서의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이 움직임은 중부나 하부에 영향을 줘서 마찬가지로 중부나 하부에서도 그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붙어있는 횡격막을 이용하거나 횡격막에 붙어있는 간이나 위를 통해서 늑골의 움직임을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늑골 자체에 관련된 테크닉을 통해서 늑골의 움직임을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다. 그걸 하기 전에 우리는 흉곽이 무엇이고 늑골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절을 이루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설명드리면, 어퍼 쪽에서의 그러면 움직임을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룰 수 있는 구조물이 뭐가 있을까요? 흉골이겠죠. 또는 쇄골이겠죠. 또는 2번, 3번에 관련된 늑골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주는, 무엇이 되든 상관없어요. 테크닉은. 라스가 되든 MF8이 되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적용되는 무엇을 통해서라도 어퍼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물들을 다뤄야 된다. 또는 막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정경, 엔테리어 서비카 파시아를 다뤄주는 것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근육 쪽으로 보면 사각근을 다루거나 소흉근, 쇄골하근들을 다뤄주는 것들은 어퍼 쪽에서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좋은 테크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근육에다 적용시키는 것, 막에다 적용시키는 것, 뼈 자체에다가 적용시키는 것, 결국엔 컨택 부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뭐예요? 하나죠. 어퍼 쪽에서 흉곽의 움직임을,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근육을 볼 수도 있고 뼈를 직접 볼 수도 있고 막을 볼 수도 있는 거다. 이걸 컨비네이션 시켜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또 좀 깊이 들어가면 어퍼를 먼저 해결해 줄 것인가, 미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라우를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골반과 이어지는 흉강에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흉강에서의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베드에 가서 이따가 어퍼 쪽에서 쓰는 테크닉, 미들에서 쓰는 테크닉, 하부 쪽에서 쓰는 테크닉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흉곽은 어퍼, 미들, 로우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퍼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퍼에서는 아까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펌프 핸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펌프 핸들에서 펌프의 손잡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흉골입니다. 그래서 흉골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골을 그대로, 손바닥을 누르지 마세요. 흉골을 압박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대로 손바닥 무게만큼만 살짝 접촉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초 동안 그냥 느끼시는 거예요. 이번에 흉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움직임이 잘 파악되지 않더라도 그냥 부드럽게 흉골 쪽에 내 손을 올려놓고 있다. 그래서 나의 부드러움을 이 사람 가슴에, 흉골에 전달하고 싶다. 때로는 이 사람의 긴장을 내 손을 통해서 한번 느껴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얹어놓고만 있으시는 거예요. 이게 치료의 준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그냥 손만 얹어놓고, 자, 라스 책에서 나온 대로 하게 된다면 손의 뒤꿈치 부분과 앞꿈치 부분에 흉골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골을 약간 구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때 천천히, 세게가 아니라 슬쩍 방향성만 가지게 양쪽의 흉골을 밑에와 위에를 살짝 모아서 구부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살짝 구부렸습니다. 힘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좌우로 기울여 보고, 잘 가는 방향으로 기울여 놓고, 그 다음 로테이션,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하고 잘 가는 방향으로 잡아 놓습니다. 지금 선생님
이렇게 잡아서 좌우로 했을 때 왼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고, 시계 방향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보다는 시계 방향으로 조금 더 회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잡아서 지금 제가 흉골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흉골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흉골에 아까 뭐가 와서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늑골이 와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늑골의 움직임이 활성화가 같이 되고 그 움직임이 뒤로 돌아가서 어디에 전달이 될까요? 척추에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흉곽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 늑골, 상부 쪽, 그 다음에 흉골, 척추의 움직임이 동시에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때 누워 계신 분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뭐다? 흡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흡기의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퍼 쪽에서 흉골을 다루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왼쪽으로 기울고 왼쪽 시계 방향으로 잡았던 움직임이 쓱 풀리면서 중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립에서 그 움직임이 뭔가 이완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생각되시면 그대로 손 떼고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라스 말고 다르게 하시는 방법은 손 뒤쪽, 한 손은 후두골 쪽에다 받쳐 놓으시고 한 손은 그대로 그냥 흉골에다 올려놓고, 이분이 가슴 쪽 위쪽에서 있는 긴장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내 손으로 듣는 겁니다. 그냥 느껴지거나 느껴지지 않거나 손 대고 그냥 최대한 느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번에 호흡이 흡기가 커지고 하면서 복부의 움직임이 복식 호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하부의 늑골 움직임까지도 같이 좋아지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율신경계 질환을 좀 가지고 계셔서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있거나 부교감신경이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어퍼부터 치료하시면 조금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부서부터 중부 먼저 해결을 해 놓고 어퍼 쪽에 올라가서 흉골을 다루시든 1번 늑골을 다루시든 쇄골을 다뤄주시면 조금 더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흡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있지 마시고 호흡이 활성화된 것 같으면 손 떼고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퍼 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쇄골이 있겠죠. 그래서 쇄골에 헤드를 잡고 한쪽 쇄골 끝단을 AC 조인트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잡으신 다음에 컴프레이션을 시킵니다. 컴프레이션, 베드 방향으로 컴프레이션. 쇄골이 이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컴프레이션 시켜주시면 돼요. 컴프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헤드와 지금 AC 조인트 쪽 잡혀있는 쇄골을 가운데로 구부린다고 생각하세요. 쇄골을. 아까 흉골 구부리는 것처럼. 근데 힘을 줘서 구부리는 게 아니라 컴프레이션 살짝 하고 방향만 서로 만나는 방향으로 컴프레이션. 그리고 기다려 주시면 쇄골 또한 아까 제가 R0 늑골의 구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흉골의 가장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쇄골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면 흉골에 영향을 줄 것이고, 쇄골의 움직임이 상완의 AC 조인트의 움직임을 주게 될 것이고 견갑대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제가 구부려놨던 컴프레션 방향으로 구부려놨던 쇄골이 이완되면서 곧게 펴지는 느낌이 난다면 손 떼고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반대쪽 쇄골 쇄골 헤드가 여기거든요. 헤드 찾으셔서 잡고 이쪽도 똑같이 잡고. 지금 보면 선생님이 쇄골이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상당히 예각이에요. 이렇게 여기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쇄골 잡고 그대로 컴프레션 똑같이 이 방향으로 컴프레션, 그 다음에 어떻게 모아주는 방향으로 방향 지시,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자, 아까 우리가 흉골 할 때 지금 밑에 계신 선생님이 호흡이 커지고 늑골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복식 호흡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쇄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니고 손 대고 기다려주는 것 같지만 이번에 호흡이 활성화되는 걸 보세요. 호흡이 지금 흡기만 이루어집니다. 흡기 이루어지고 호기. 호흡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손 떼고 나오십니다. 호흡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전달이 상완에 전달이 될까 안 될까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손에 저림 있거나 흉곽 출구 증후군 있거나 하신 분들 어퍼 쪽에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기능을 만들어주는 건 매우 매우 기본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상완에 관련된 근육들, 회전근개들, 소흉근만 보는 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국소적인 부위들을 추후에 해결해 주는 게 순서적으로 좀 맞을 수 있다, 옳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쇄골 봤죠?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을까요? 엔테리어 서비칼 파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쇄골에 보면 흉골쥐와 쇄골쥐로 흉쇄어들근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오죠. 그러면 쇄골지의 외측에다가 이렇게 쇄골과 만나는 외측 삼각형 지역에다 내 엄지손을 살짝 갖다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볍게 발방향으로 살짝 손만 올려놓고 엄지손만 올려놓고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완의 AC 조인트 방향으로 살짝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그냥 기다려 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앞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1번 늑골에 관련된 사각근에 관련된 부분들 좀 케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호흡의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호흡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엄지손에 처음에 접촉돼서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사각근, 전사각근 부위겠죠. 이쪽에서의 긴장의 톤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호흡과 함께 긴장의 톤이 떨어지는 것도 손으로 충분히 감지하실 수가 있어요. 호흡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 떼고 나오시면 자, 정경근막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뒤로 가서 1번 늑골 경추 흉추와 만나는 1번 늑골 쪽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모근을 제치고 아래로 내려가면 단단한 뼈 하나 만져지는 게 있습니다. 얘가 1번 늑골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동시에 같이 대고 양쪽의 위치가 다릅니다. 보통은 대고 그대로 아까 정경근막 한 것처럼 발방향으로 그대로 발방향으로 방향 살짝 눌러놓고 아까 정경근막 한 것처럼 AC 방향 조이트 방향으로 외측으로 살짝 레터럴 방향으로 방향 지시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이때 주도적인 방향은 발방향입니다. 자, 1번 늑골 정경근막이 있는 자리들은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혈관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림프 조직들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림프 배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때 매우 기본적으로 해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해줌으로써 림프 배의 혈액순환, 거기에 달린 근육들의 긴장 톤의 어떤 감소 이런 것들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팔로 내려가는 저림이나 어깨에 관련된 통증이나 불편함에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고 국소적인 부위를 나중에 해결해 줘라. 자, 1번 늑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퍼 쪽에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물들 흉골, 그 다음에 쇄골, 그 다음에 정경근막 1번 늑골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어떨까 라는 차원에서 한번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모틸리티 쇄골하고 흉, 폐 쪽 상부 어퍼 쪽에서의 폐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엄지손 라인을 쇄골에다 올려놓고 양손은 가볍게 늑골 쪽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발생이 되냐면 이런 내려갔다가 다시
모이고, 올라오면서 모이고, 내려가면서 모이고, 이 움직임이 모틸리티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모틸리티 치료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 즉시 호흡이, 흡기가 활성화되고 호기도 매우 깊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쭉 내려갈 때 지금 위에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사실은 어디의 움직임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걸까요? 견갑골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이거는 호흡 주기와 일치하지 않는 더 느린 주기의 움직임입니다. 자, 해서 어퍼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